국민이 내는 세금인 내국세의 20.79%는 자동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주요 재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이 같은 연동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오갔는데요.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주는데 교부금은 계속 불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교육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국내 연구진이 OECD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한국 학생 만여 명 자료를 분석했더니 학급당 학생 수가 적거나 학교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오히려 학업 성취도는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까지 전수평가했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선 중고등학생 한 명당 교육비가 100만 원 늘었을 때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돈만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알아서 잘 할게요. 잘 못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지방 공공서비스인 초중고 교육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만이 교육의 성과가 될 순 없고 교육은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성과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여기에 학교의 역할이 돌봄과 상담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 같은 시대적 추세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선 재정 구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세수펑크로 교부금이 15조 원 정도 줄었는데 일부 교육청은 과거에 저축해둔 기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견디고 있는데 그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이 26년에 완전히 고갈할 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제 빚을 지는 거죠. 게다가 내년엔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 많아 재정 지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 이미 학생안전이나 장애학생 편의시설 같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인천과 충남, 전남 등에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연 증가하는 인건비와 복지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차 기금의 상당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초 기본 학력에 들어가는 비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의 효율화와 교육의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